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실제로 날씨가 추워지면 증가하는 증상 중 하나인 수족냉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공황장애, 불안장애 환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손발 시림을 경험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요. 수족냉증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 왜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족냉증은요, 전 인구의 12%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60% 이상이 여성분들에게 나타나지만요, 40% 가까이 될 정도로 남성분들에게서도 이 수족냉증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성분들 역시 수족냉증을 종종 경험한다고 하죠. 처음 발생하는 건 20대 때가 가장 많고요. 수족냉증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30대에서 40대 연령대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수족냉증은 손과 발이 차가운 증상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요, 복부가 차가운 것도 같이 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손발과 함께 배가 시리거나 찬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한 분들 역시 손발의 시림이나 냉증을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수족냉증이 많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월경 주기에 따라서 혹은 갱년기와 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이 수족냉증은 피부 조직의 문제, 혈관 질환 혹은 전신성 질환과 같은 다른 원인이 될 만한 부분들을 배제한 후에 보아야 합니다. 또 이 냉증을 봄에 있어서 실제로 온도가 낮아지는 실제 수족냉증인지 아니면 온도는 그대로인데 나만 차갑다고 느끼는 자각적인 냉증인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지기에도 실제로 온도가 떨어져 있는 실제적인 냉증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성 질환이나 전신성 질환, 피부 조직의 문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발적인 냉감이라면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수족냉증인지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테라사와 카츠토키의 냉증 자가진단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족냉증은 결국 이런 손발과 같은 우리 몸의 일부가 차갑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손과 발의 방안 자체가 가장 중요한 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 밖에 외출하실 때 장갑을 이용하시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가을, 겨울에 집에 있을 때에도 수면 양말이나 발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의외로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손발의 방안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족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집에 있을 때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배가 차가운 분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배에 찜질을 올리고 호흡을 천천히 이완하듯이 해주시면 이것도 복부에 따뜻한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게끔, 그리고 이 말초 끝까지 혈류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운 날 외출을 오래 하셨거나 내가 좀 손발이 너무 차갑다 느껴지실 때 따뜻하게 옷을 충분히 입은 상태에서 편한 상태로 누우시고 배 위에, 배꼽 위쪽으로 놓아주시면 좋습니다. 배꼽 위에 따뜻한 찜질을 올려주신 상태에서 온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천천히 해주시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수족냉증 관리법이 됩니다. 아까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수족냉증 오기 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불안하면 어떻죠?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두근두근 거리면서 긴장하고 심장이 빨리 뛰죠. 이렇게 된 상태는 말초 혈관, 사지 말단으로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심장이 보상작용으로 빨리 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머리나 얼굴 쪽으로 혈류는 몰리는데 팔이나 다리 같은 사지 말단으로는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머리나 얼굴 쪽으로만 혈류가 몰리고 팔다리나 다른 이 몸에서 멀리 있는 부위에는 원활한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면 수족냉증이 호전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압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이 차갑다 하시는 분들 지압을 할 때 펜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소부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제일 두꺼운 손금과 만나는 부위 있죠. 여기를 이제 소부열이라고 하는데, 이 소부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힘드니까 펜을 이용해서 뭉툭한 펜 끝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눌러서 한 10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여기가 좀 뻐근하거든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또 이 눌렀던 부위에서 조금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눌러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양쪽 소부열부터 시작해서 이 눈금선을 따라서 10초씩 눌러주시고, 또 10초 눌러주고, 이렇게 손바닥을 자극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 손날 쪽도 경락이 흐르거든요. 경락이 흐르기 때문에 손날을 이렇게 서로 마찰을 시켜주시는 것도 손이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쪽도 같이 해주시고, 검지손가락 쪽도 새끼손가락으로도 서로 마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용천혈이라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어요. 용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펜 끝을 이용해서 강하게, 사실 누르면 좀 아프거든요. 조금 아프다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10초 정도 눌러주시고, 그 용천혈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10초씩 눌러주시면 이것도 발의 냉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펜이 없다 그러면 손끝을 뭉툭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곡지혈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곡지혈을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전완근, 아래팔 근육이죠. 전완근을 또 강하게 지압해 주시는 것도 팔 아래쪽으로 혈류순환이 잘 되게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전완근을 강하게 자극. 또 종아리 한가운데 뒤쪽 승근혈, 승산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펜 끝으로 뭉툭하게 꾹 눌러주시거나 손가락 끝으로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 한가운데 곡지혈이나 전완근, 이 부위들을 활용하는 것 도움이 된다는 거. 손날끼리 그리고 손바닥 안쪽끼리 쓸어내리시거나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차 중에서는 겨울에 생강차를 추천합니다. 생강차는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혈류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줍니다. 더군다나 생강은 온중, 즉 안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배가 시린 분들이 수족냉증이 있을 경우에 드시면 가을, 겨울철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이 시리지도 않고 생강을 먹으면 좀 속이 따끔따끔하고 아리다 하시는 분들은 계피차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차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이 피부 표면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피차도 추천을 할 만하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수족냉증이 있으면서 자꾸 춥다, 좀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쌍화차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을, 겨울철이면 더 심해지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족냉증을 좀 이겨내 보시고, 혹시나 증상이 심해서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의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외